1997년 발생한 8세 여아 박초롱 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는 임신 8개월의 여성 전현주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악과 불안감을 야기했습니다. 1997년 8월 30일 박초롱 초롱빛나리는 서울 6호와 백화점 근처에서 납치되었습니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현주는 어린 박초롱 초롱빛나리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잔혹한 거짓이었습니다. 전현주는 박초롱 초롱빛나리를 남편의 작업실로 데려가 수면제를 사탕처럼 속여 먹였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전현주는 극도의 데프레이션 속에서 냉혹하게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전현주는 시신의 옷을 벗기고 등산용 배낭에 넣어 작업실 입구 계단 아래에 숨겼습니다. 이 잔혹한 행위는 그녀의 치밀한 계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박초롱 초롱빛나리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주는 범행을 은폐하고 박초롱 초롱빛나리의 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2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발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했으며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부모는 절망 속에서 기적을 바라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범죄는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중은 어린 생명의 senseless loss뿐만 아니라 곧 어머니가 될 여성이 저지를 수 있는 냉혹한 범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현주는 고위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고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미국 유학 후 명문예술대학인 서울예대에 진학하는 등 남부러울 것 없는 privileged life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겉모습 뒤에는 불안정한 재정 상태와 무분별한 소비 습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해 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주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주의 심리 분석 결과 그녀는 관심을 갈구하고 비판이나 좌절에 대처하지 못하는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소비 습관은 그녀를 재정적 파탄으로 몰아갔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유괴 살인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못된 선택이었고 파국으로 치닫는 탈출구로 여겨졌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현주는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사교적이고 fashionable 한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그녀의 생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무책임은 결국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범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사회적 규범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 내면의 혼란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공감 능력과 모성 본능의 심각한 결여를 드러냈습니다. 절망과 경제적 파탄에서 비롯된 그녀의 동기는 개인적 실패와 사회적 압박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박초롱 초롱빛나리 실종 사건 초기 수사는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현주의 전화가 추적되었지만 임신 상태였기에 유력한 용의자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초기 수사의 허점은 그녀의 체포를 지연시켰고 교활한 거짓말로 알리바이를 조작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전현주는 대학 지인들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만들어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사건의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전현주의 아버지가 몸값 요구 전화 녹음에서 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고뇌 끝에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전현주는 납치 2주 후인 1997년 9월 12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고 박초롱 초롱빛나리 가족의 끔찍한 시련도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전현주의 행동은 냉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살인 당일 그녀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 파티를 즐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유지하려는 듯한 그녀의 행동은 대중의 경악과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녀의 행동과 사생활의 극명한 대조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 결과 전현주의 치밀한 계획과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그녀가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수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용의자에 대한 선입견 없이 철저한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전현주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재판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initially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 딸을 출산했고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만족한다는 전현주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인디그네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방식에 대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차량 운행, 강화된 보안 시스템 등 더욱 엄격한 안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잡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키겠다는 사회적 결의를 반영했습니다. 전현주의 행동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불신과 분노였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재정 교육, 그리고 개인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박초롱 빛나리 사건은 인간 절망의 깊이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더 잘 지원하고 이러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